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개미 투자자 울리는 유상증자가 뭐길래? 요즘 주식 좀 한다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키워드가 정말 핫합니다.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유상증자입니다. 최근 CJ CGV와 또 SK 이노베이션 같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유상증자를 발표한 뒤에 주가가 하염없이 떨어졌는데요. 유상증자가 뭐길래 주가에 이렇게 타격을 주는 건지, 또 주가 폭락으로 피해 입은 개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분석의 신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주식 투자에는 관심이 많지 않은데도 요새 기사에 보면 유상증자가 정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유상증자 뭐냐라고 물으면 사실 정확히 답하기는 어려워요. 유상증자가 정확히 뭔가요? 주식을 더 많이 발행하는 건데요. 네. 여기 증자의 모든 것이라고 네. 벌써 딱 나왔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늘릴 증자입니다. 한자예요. 그래서 네. 증권업계의 역사라는 게 일제시대 식민지 통치 때부터 올라가다 보니까 한자가 되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늘릴 증 자본자,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주주들한테 가서 저희 주식을 더 늘릴 테니 사주세요. 주주들로부터 돈을 조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100%다 이런 건 아니고 무상증자라고 해서 그냥 주식을 쪼개주는 행위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유상증자, 돈을 받았다. 유가 붙었죠. 네. 돈 주세요. 그래서 주주들에게 돈을 받아서 주식을 나눠주는 게 유상증자. 네. 무상증자는 주식 쪼개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삼성전자가 한 주를 50분의 1로 이렇게 쪼개줬잖아요. 네. 한 주 들고 있었는 걸 50주로 쪼개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주들에게 자기들이 남아도는 자본의 여력이 이런 걸 활용해서 증자를 하긴 하는데 돈 낼 필요 없이 주식만 더 기분 좋으라고 주는 걸 무상증자. 반대로 앵커님한테 가서 저희 회사 돈 없는데 주식을 드릴 테니 네.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손을 벌리는 게 유상증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을 벌리는 게 유상증자다. 그거 예, 쉽네요.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주식 발행이다, 추가 상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제일 대표적인 게 그 IPO. 네. 예, 장외에 있던 주식이 왜 들어오겠어요? 돈이 더- 필요해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 새로 상장하면서 우리 신규 상장, 따따블 이런 이야기만 우리는 기억하시지만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돈을 내야 그 주가 상승의 어떤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그렇죠. 측면에서 이것도 증자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아까 유상, 무상 두 개 있다고 하셨으니까 유상증자부터 왜 하는 겁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제가 사업을 하는데 저도 스타트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은행 창구를 가서 돈을 빌리든가 아니면 회사채 시장, 채권을 발행하든가 마지막은 이제 주주랑 투자자한테 가는데 은행 금리도 마음에 안 들고 네. 시장에 나가서 채권을 발행하려고 그랬더니 요새 자본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너네 회사 괜찮니?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 트러블 또 비용도 들죠. 네. 그러니까 주주님들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고 가는 게 바로 증자인 거죠. 그래서 대출이랑 채권 발행은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되고요. 네. 주주들한테 받은 돈은 자기 자금이에요. 언젠가는 갚아야 되겠죠. 배당 등등을 통해서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일단 돈이 안 들죠. 네. 그러니까 남에게 돈을 빌리지 않고 자본금, 우리가 장사하는 미천, 그러죠? 그 장사 미천, 사업 미천을 주주들로부터 조달하는 게 증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예시가 또 있죠. 네, 지금 웃고 계시죠? 어제 피디님이 갑자기 사진 찍자 그래요. 예, 아주 밝게 웃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 보시면 알겠지만 발행 주식이 이제 100만 주 정도 되는데 지분율이 저 빨간 게 이제 소유 지분이시니까 20%나 돼요. 와, 너무 좋죠. 그러니까 대주주십니다. 네. 또는 아주 이제 지분 변동 신고를 해야 되는 주주십니다. 예, 그 아주 중요한 주주예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5% 넘으면 주요 주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2배로 늘렸어요. 사업이 지금 잘 안 됐나 보죠. 아니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세상에 저 증자에 참가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비중을 유지하고 싶다면 나 증자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실권한다 그러거든요. 네. 하면 지분율이 어떻게 돼요? 10%가 되죠. 아하.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지분율을 넌 유지하고 싶다면 돈을 내. 아, 그리고 돈을 내지 못하면 실권,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의 지분율이 떨어져요. 좋은 일인가요? 그렇죠. 예, 기분은 좀 좋지 않습니다. 벌써. 안 좋을 것 그죠?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도 방금 봤지만 채권을 발행하거나 은행 가서 돈을 빌려도 되는 상황이면 그걸 해도 되는데 네. 왜 주주한테 굳이 저렇게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는가? 예.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증이 생기죠. 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또 바로 나왔는데 아, 예, 6월에 이제 유상증자 발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어이구 8천억이 채무 상환, 아, 운영 자금이 거의 2천억. 즉 한 1조 원 정도 절반에 달하는 돈이 뭐죠? 운영 자금이랑 채무 상환. 우리 회사 어려워서 도와주세요. 라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어떤 매력적인 회사를 인수하겠다. M&A. 네. 아니면 나 2차 전지, 전기차, 조선, 풍력 발전 등등 우리 미래의 성장 산업에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이건 정말 미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예. 투자 자금을 좀 내어주세요. 이러면 우리가 기분이 좋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100% 좋은지는 모르지만 네, 네. 그건 좀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빚을 갚기 위해서라든가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건 이거 사업이 조금 회사가 힘든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시각으로 읽히네요. 들고 뭐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예. 야, 이게 주가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데 이걸 한다고?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유상증자가 이렇게 해석을 어떻게 따라 다르겠지만 이유를 보면 회사가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가늠해 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를 수도 있어요. 오를 수도 있는데 부정적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네. 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유상증자는 그렇고 무상증자는 어떻게 이걸 쪼개서 더 공짜로 주는 겁니까? 그냥 기분 좋으라고.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네. 회사가 이제 이익을 많이 내고 하면 이익 유보나 이런 게 늘어나면 상법상 주식 수를 더 발행을 하는데 네. 주주들한테 돈을 받지 않고 한 주 갖고 계셨던 걸 제가 5주로 늘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주식을 늘려주는 것을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기분 보시면 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예. 예, 이게 뭐냐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연구자들, 저 같은 전공을 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예. 예, 유상증자나 뭐 액면분할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주식을 공짜로 쪼개서 주는 게 그때는 기분이 좋은데 네. 한 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한 2주 정도 지나고 보니까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 그래서 그냥 주식 수가 10주 있었는데 50주 되고 100주 있었는데 500주 되는 그런 기분만 좋은 거지. 사실 이거는 이 회사의 어떤 내재 가치랑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상증자에 비해서 무상증자는 크게 유의미함이 떨어진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냥 주식 수 느니까 예. 기분은 좋은데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소액으로 쪼개지면 팔려는 사람도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증자 얘기하는 게 사실은요. 최근에 지금 경제 뉴스를 많이 지금 도배하고 있는 CGV 주가 요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건데 예. CGV가 유상증자 이후에 난리가 났다는데 어느 정도 난리가 난 겁니까? 폭락했습니다. 폭락. 그러니까, 그야말로 폭락.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웬만하면 5% 10% 빠지는 건 폭락이라고 지금 안 부르는데 예. 14,500원이 9,100원 됐으니까 야 이게 한 40% 30% 이상 주가가 거의 하한가를 한번 맞은 꼴이 됐고요. 36.97%. 예, 그리고 또 오른쪽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13.4% 정도. 아하.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게 된 이유는 결국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된 이유가 네. 그 전부터 주가는 별로 안 좋았는데도 저렇게 유상증자를 하게 될 때는 회사가 좀 급한 거 아니냐. 급한 거 아니냐. 예, 이게 터키가 여기서 이제 문제의 핵심인데요. 네. 우리 열심히 요새 극장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열심히 가고 있는데 네. 우리 국내에서 천만 영화도 나오고 하면서 극장에 가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터키에 투자했던 게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거든요. CGV가 튀르키예에 투자한 게 예, 튀르키예네요. 맞아요.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에 투자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투자의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재무적인 어려움들을 계속 주다가 결국 채무 상환을 하겠다. 3,800억의 채무 상환을 하겠다라고 증자를 발표했죠. 예. 그리고 오른쪽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3,500억의 채무 상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증자를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사업을 하겠다 또는 좋은 회사 M&A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건 그래 이거 필요할 수도 있어. 네. 그리고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이 회사의 어떤 미래 성장성이 부각되면 주가 오를 수도 있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채무 상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 혹시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 회사채 발행 안 되니? 이렇게 질문이 갈 수 있다라는. 아하. 너 혹시 어렵니?
다른 수단이 없어서 지금 증자하는 이걸 거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아하. 100%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을 가진 투자자들이 많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많았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이 CGV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많은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은 안 좋은 신호로 받아들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급락, 폭락을 한 수준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폭탄을 맞았는데 투자자들 이런 상황에서 버티면서 갖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네. 충격 이후의 반응을 봐야 되겠지만 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저희는 재무학자, 파이낸스를 전공한 사람들은요. 네. 유상증자를 자주 하는 기업을 피하라는 게 거의 철칙입니다. 유상증자를 자주 하는 기업을 피하라. 예, 그러니까 어. 무슨 말이냐면 주주한테 손을 잡고 내버리는 이유는 부채를 상환하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다. 좋은 목적이고 분명히 주가가 이후에 좋아지고 실적도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네. 전 세계 각지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증자 전과 후의 영업이익 실적들을 비교해 보면 네. 예, 0이 뭐냐면 유상증자 했을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상증자 하기 전까지는 실적들이 어느 정도 잘 버텨주다가 유상증자 직후부터 실적이 오히려 나빠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어허.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주주들이 저렇게 싫어하는 유상증자를 해야 될 정도로 재무구조가 뭔가 속에서는 지표는 잘 나오고 있었지만 속에서 뭔가 어려움이 생겼거나 아니면 네. 두 번째는 주주들로부터 이렇게 돈을 땡겨서 투자를 할 때가 대부분 주가가 상당히 대주주들이 생각할 때는 좀 적정 가치에 비해서 너무 안 좋을 때. 좀 많이 부풀려져 있다 싶을 때는 예. 자신의 지분이 아까 희석됐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증자를 했다. 이건 뭔가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신호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그 비교 대상군 동일 산업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은 그냥 별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그 경제 내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저 산업만 나빠진 게 아니라 유상증자를 하기 이전부터 이 회사에 뭔가 부정적 신호가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물론 이건 미국 지표니까 예. 한국은 다를 수도 있다. 저는 또 최근에 나와 있는 여러 지표들 다른 나라의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캐나다라든가 스위스라든가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 다 봤는데 네. 좋지는 않더라. 아하. 아주 좋지는 않더라 정도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구에 따르면 그런 기업의 이익률 같은 게 유상증자 이후에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 그런 연구도 있더라. 그러니까 투자에 좀 참고하면 좋겠다 정도로 제가 100% 확신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잘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다만 그런 연구가 저렇게 있다. 주가의 폭락을 감수하고 저런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은 뭔가 좋은 신호는 아니지 않냐라는 사람이 많더라. 네. 특히 유상증자의 목적이 빚을 갚기 위한 거라면 더욱더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그널이 있겠다라고 저 유상증자를 몰랐지만 오늘 그렇게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경제뉴스 보실 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머니클래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